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게스트상 유리나입니다. 조정이 기회인 걸까요? 간밤 미 시장의 공포 속에서 우리 시장 아쉽게도 경기력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반짝였던 선수들은 단연코 있었는데요. 특히나 우리 오프닝 관련 섹터들이 활짝 웃었고요. 그리고 SM에 대한 인수 소식 하이브가 밝히게 되면서 SM 선수는 정말 기량을 높게 띄면서 거래 마칩니다. 다음 주 시장은 진짜 전략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 이런 선수들을 좀 따라가는 게 좋은 걸까? 아니면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되는 게 답인 걸까? 이번 주 한 주간을 좀 더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도 복귀하는 투자 올림픽 여러분들 위해서 많은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투자 올림픽은요, 네이버 TV 또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만 검색하시면요. 지금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시장 정리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전략들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지금 보이는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검색 천재의 과학적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이분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박동계 해설위원님과 함께 할게요.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진짜 오늘 한 주간의 또 시장 정리와 더불어서 오늘 시장을 정말 볼 텐데 일단은 한 주간 너무 또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먼저 경기력 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뭐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지속되는 하루였죠. 금요일 날 사실 시장이 조금 밀리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종가가 저가로 끝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지금 10포인트, 11포인트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예전에 비해서는 뭐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국내 증시가 이제 체력이 많이 강해졌다라는 점, 미국 시장에서 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뭐 큰 폭으로 밀리는 자 이런 분위기와는 이제 사뭇 달라졌다. 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FOMC 이후에 안도 랠리가 이제 펼쳐지다가 기술적 과열권에 접어들면서 다소 이제 숨고르기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미국 FOMC 끝나고 난 이후에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이제 기술주들의 강세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번 주 이제 후반 들어서면서 다소 기술적 과열을 해소하는 그런 그 조정이지 않느냐. 뭐 물론 이것을 나중에 결국 지나봐야 지금이 뭐 단기 고점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그 하락을 기술적 조정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FOMC 이후에 안도 랠리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게 바로 그 다음 주에 있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은근히 또 이제 CPI 발표를 아마 거기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좀 경계 심리가 좀 이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은 미국 시장을 흐름을 보면은 자 어닝 시즌에 지금 접어들면서 기술주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죠. 그런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일단은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이제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 이제 긴축 정책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CPI가 뭐 예상치에 부합한다든지 예상치를 또 이제 예상치보다 하회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잘 나오면 좋지만 행여나 또는 혹시나 CPI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한번 또 긴축 정책 얘기들이 이제 목소리가 또 커지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소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느냐. 주가는 일단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FOMC 또 당분간은 더 그렇겠죠. 요 또 이벤트 하나가 또 CPI라는 요 고비를 우리가 한번 넘겨야 되는데 이번에
지난달에 6.5% 나왔죠. 이번에 지금 6.2%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번에는 좀 만만치가 않은가 봐요. 미국을 놓고 보면은 뭐 중고차 가격이 오른다든지 뭐 집세가 떨어지는 그 렌트세 떨어지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안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이번 CPI가 뭐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CPI를 앞두고 다음 주 초반도 아마 조금 혼조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큰 폭으로 빠졌죠. 이렇게 객관적으로는 1% 빠져서 마감이 됐지만, 장 시작 시가가 1% 플러스 1%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1%의 시작에서 마이너스 1%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나스닥을 놓고 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지금 상당히 강하죠. 오전에도 계속 매도를 하다가 오늘도 결국은 장 막판에 또 순매수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볼까요?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또 여전히 순매수를 이어갔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제가 항상 이제 이 부분을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 때 사실상 이렇게 지금 요 흐름이 나왔을 때 사실상 뭐 게임은 끝났다 뭐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달러 강세 주봉 흐름으로 보면은 이 달러 강세가 거의 1년 반, 2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었죠. 경기 침체다, 금리 인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악재적인 요인들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항상 달러는 강세로 가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꺾이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일본 흐름으로 보면은 이제 워낙 단기간에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러가 부분적으로 반등이 들어오죠. 이제 금리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런데 이제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5천억 이상 기관은 순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 종목별이나 업종별 섹터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시장 전체적으로 주저앉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섹터별로 또 살아있는 그 섹터나 종목들은 또 상당히 많이 지금 보이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조선주들의 흐름, 또 은행, 증권주들의 강세, 금융주들의 강세 흐름, 금융주가 강세 흐름이면 주가가 잘 안 빠지는 그런 특성이 있죠.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업종별 섹터별로도 순환매가 또 상당히 또 발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지금 그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주 약한 그 약세장 흐름의 그런 그 큰 폭의 조정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기술적 흐름을 일단 한번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 가면은 차트에서 지금 코스피 차트 흐름인데요. 우리가 지금 뭐 계속 지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기술적 부담이죠. 2,500포인트 이제 돌파에 이번에 아직까지는 이제 돌파가 안 나오는데 계속 여기만 2,500포인트 근처에만 가면은 이제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죠.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새로운 모멘텀이 뭔가 좀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이번에 CPI가 6.2% 예상치인데 혹시라도 앞자리수가 바뀌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 돌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누구도 지금 CPI는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아마 시장도 기대 반 긴장 반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관망 심리가 좀 팽배하지 않겠나.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 코스피 차트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기술적으로도 크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으로 짧게 놓고 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2,450에서 2,500포인트 이 박스권 흐름이 현재까지 지금 한 1, 2주 정도 이어지고 있고, 이제 CPI 발표 이후에 아래쪽으로 한번 깨지든 또는 위쪽으로 2,500포인트 돌파가 나오든 그 변곡점은 다음 주 화요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에 변곡점은 좀 올 거다. 그러나 기술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로 좀 들립니다. 조선증권, 은행, 보험에서 뭐 빛나는 섹터들로 물론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박동기 전문가님의 또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시황에 관련된 이야기, 특징주들은 뭐가 있는지 한 번에 눈에 딱 띄게끔 좀 정리하고 싶다 하신다면 들어오셔서 또 정보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클릭하시고요. 그 핸드폰을 가까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13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박동기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빅매치 포인트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어떤 테마들을 또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첫 번째는 리오프닝 섹터 되겠습니다. 빅매치가 될 만한 테마 안에서 리오프닝을 들고 오셨는데 정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또 얘기들이 있었어요. 긍정적으로 이제는 좀 점차적으로 규제를 해제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나와서 오늘 좀 들고 오신 게 아닌가라는 예측이 드는데 맞습니까? 해설위원님?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예, 정부에서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어제 이제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좀 정부에서 발빠르게 바로 해제를 했죠. 해제 검토가 아니라 해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시장의 조정 사이클하고 조금 맞물리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잠시 후에 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SM 관련되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특히 이제 엔터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오늘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자, 넓은 의미에서 이제 리오프닝 하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섹터 범위가 넓죠. 여행, 항공, 카지노, 등등 해서 그 화장품, 다양하게 지금 리오프닝 관련되는 섹터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어제 우리가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관련되는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소리 소문 없이 또 잘 나가는 그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카지노 관련되는 업종이죠. 이 카지노 업종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국가별, 도시별 봉쇄가 되다 보니까 가장 타격을 심하게 입은 게 여행 관련주 말할 것도 없고요. 항공도 말할 것도 없고 카지노 관련되는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입었고 실적 부분에서도 크게 큰 폭의 이제 그 적자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결국 최근 들어서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되는 그 정부 이제 방역 정책이 완화가 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게 카지노 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리오프닝을 정부에서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난 이후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게 여행보다도 항공보다도 카지노 쪽이 가장 빠르다. 이제 이런 또 통계치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되는 종목들을 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화장품 쪽이라든지 항공 여행도 마찬가지지만 또 카지노 관련되는 이슈 쪽 이제 종목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테마가 좀 워낙 와이드하게 넓기 때문에 어디가 좀 궁금할까 했는데 이미 답을 주셔서 카지노랑 또 엔터 쪽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지노 안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고 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서 저희가 좀 본다고 하면 어떤 선수가 지금 가장 좀 경기력이 좋나요? 롯데관광개발을 아마 좀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이 선수 몸값이 높아서인가요? 지금 오른 것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지금 그 카지노 관련되는 종목들이 우리가 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아는 만한 종목들이 뭐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죠. 거기에다가 자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가 이제 뭐 최종적으로 완공이 되면서 롯데관광개발도 여행 레저 이제 복합 레저 타운이죠. 거기에 뭐 여행이라든지 이제 그 레저 쪽 이제 이쪽 사업 부문하고 또 카지노 사업 부문 이렇게 크게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카지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도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도시 봉쇄를 이어서 도시 봉쇄를 해제하고 난 그 이후 또 국가 또 봉쇄도 지금 완전히 지금 해제를 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그 해외 여행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지금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그 롯데관광개발이다. 그래서 이제 VIP 관광객들이 이제 제주를 많이 찾는 중국의 VIP 관광객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죠. 제주를 뭐 많이 찾고 또 제주에 뭐 어떤 부동산도 많이 사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그 해제가 되면서 중국의 VIP 관광객하고 이제 단체 관광객 지금 그 단체 관광객이 한국에 보복으로 해서 지금 닫혀 있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어제 얘기를 했던 이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던 그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해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안을 방침을 정했고 조금 전에 제가 방송하러 오면서 보니까 중국 외교부 쪽에서도 한국에 대한 단체 여행객 또 비자 발급 중단 우리도 해제를 적극 고려하겠다라고 조금 전에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리오프닝 관련되는 중국 관련되는 이슈 이 부분은 다음 주에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카지노 부분의 이제 실적 회복 그리고 이제 레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카지노 부분의 이제 실적 회복이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향후에는 조금 더 실적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게 롯데관광개발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아까 또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한국도 발표에 맞춰서 비자 발급 정상화를 적극 고려한다는 게 사실은 장중에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월요일 시장에 뭔가 강력한 또 리오프닝주들의 시세 연속성이 기대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선수는 워낙 핫했기 때문에 이건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죠? 오늘 아마 온통 SM 얘기가 그렇습니다. 뭐 이 얘기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안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SM이 주가 흐름도 보면 상당히 강세 흐름을 탔었는데 지금 오늘 뭐 뜨거운 말 그대로 핫 이슈가 나왔죠. 자, 하이브에서 SM 지분을 인수하겠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뭐 대표라는 표현을 안 하고 총괄 프로듀서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SM의 이제 이수만 그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8% 중에서 14.8%를 인수하겠다. 다음 달 3월 6일에 공식적으로. 자, 이게 지금 발표가 나오면서 온통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좀 이제 스토리를 간략하게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SM을 이제 워낙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도 되느냐 관심도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제가 말미에서 제가 정리를 일단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자, 이제 SM이 시장에 나온다, 매각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한 2, 3년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현재 SM의 그 내부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SM의 내부적으로 SM 이사회하고 SM의 대주주로 있는 창업자죠. 대주주로 있는 이수만과 이 사이가 벌어진 지가 지금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우리가 SM 얘기를 하면서 SM 3.0 발표를 한다. 그동안에 이수만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와 이제 그 거리두기 그러면서 이수만 지우기를 SM 이사회를 중심으로 계속 지금 진행을 하다가 SM 이사회에서는 이 회사를 이수만을 지우고
카카오하고 지금 손을 잡고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제3자 배당 유상증자 쪽으로 카카오 쪽에 지분을 9%인가요? 얼마를 지금 넘기기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카카오가 뭐 갑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얘기는 많았었는데 카카오가 2대 주주로 등극을 하다 보니까 이수만 이제 총괄 프로듀서가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 못 참아 해가지고 이제 방시혁 하이버 대표하고 서로 워낙 뭐 돈독한 사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분을 당신들한테 팔겠다라고 그동안에 안 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허용을 해서 하이버 쪽에 당신들이 그러면은 카카오한테는 못 넘기겠으니 당신들이 내 지분을 가라 해서 14.8%를 하이버 쪽에 넘기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끝났을까요?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수만 그 대표하고 이제 하이버 쪽하고 한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대 주주로 이제 올라서게 되고, 자 나머지에서는 지금 어디 있냐는 SME 이사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카카오, 여기에다가 또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행동주의 펀드 쪽이 또 들어오게 됐어요.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이 이제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원래 라이크 기획하고 거기서 왜 1년에 200억씩 왜 돈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제기했던 데가 온라인 파트너스였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분 경쟁 구도가 붙었기 때문에 이번 아마 주총이 뭐 4월인가 5월인가 지금 열리게 되면은요. 아마도 지금 어떻게 일대 주주는 일단은 하이브로 지금 결정이 되었고 그렇지만은 지분 경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버 측에서는 14%만 이수만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개인 지분만 인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40%까지 지분을 추가 인수를 지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주당 12만 원의 인수를 지금 하기로 했는데 장중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25%를 더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격을 얼마? 12만 원대, 12만 원대. 이수만 대표한테 샀던 가격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장중에 12만 원에서 25%를 추가 매수를 해서 40%까지 지분을 늘려서 확실하게 SM이라는 회사를 지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지분을 보면은 뭐 KB 자산운용이라든지 연경음이라든지 이런 데서 5%씩 이렇게 막 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이브에서 25%를 추가 확보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40%까지 지분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이제 넘볼 수가 없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서게 되겠죠. 그런데 한동안은 아마도 조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보죠. 네. 지금 차트를 지금 한번 보면은요. 지금 오늘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가부터 급등이 나와서 주가가 사실상 거의 밀리지 않고 마감이 됐습니다. 이 12만 원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안 밀리고, 그 고점에서 일단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거하고 지금 비슷하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지난번에 나왔던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를 한번 볼까요?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면은 이거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흐름을 지금 보면은 19만 원 공개 매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강성부 펀드에서도 오케이 하고 동의를 하면서 주가가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19만 원에서 계속 등락을 하는 이런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죠. 자 그러면은 SM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게 SM은 12만 원대에서 아마 당분간 좀 등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뭐 11만 4천 원이죠. 그러면은 지금 사가지고는 사실 어찌 보면은 뭐 큰 실익이 없지 않을까. 신규 매수 쪽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들고 있으신 분들은 12만 원 전후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지분 경쟁 얘기가 더 격화되고 심화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12만 원 또 일시적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제2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이 일단 그 가격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한다는 건 좀 보수적으로 보셨고 들고 계신 보유자분들은 일단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게 항상 매각 이슈 나오면 사들이는 회사에서는 좀 하락하는 측면이 있고 좀 수혜를 받는 기업에서는 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력이 있는데 사실 뭐 선례도 많잖아요. 이런 주가의 흐름들의 희비 양상은 계속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이게 이제 이런 이슈가 하나 크게 이제 불거지고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개인들끼리 막 치고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이제 그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제 라인을 딱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가 크게 이 가이드라인에서 변동이 크게 없을 거예요. 아마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SM을 기준으로 뭐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스템 임플란트 19만 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SM도 역시 12만 원 기준가로 잡고 가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이슈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너무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들 다양한 혜택이나 정보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매력이 있는지 해설위원님이 직접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란톡방에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전문가나 운영하는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제 방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를 할 때도 이제 검색 전제 시스템이라는 이제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한 번도 소개를 안 해드렸죠. 자, 오늘은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매매를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자, 검색 전제 시스템을 차트에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죠.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 제 방에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측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골든 변곡점입니다.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변곡점에 나와 있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지금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아주 기술적으로 강하고 패턴과 추세, 수급, 거래량 측면에서 조합에 의해서 아주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또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가능한 종목들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잡아서 지금 노란톡방에서 지금 올려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종목들을 샀다가 팔았다 한다든지 또 매매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신 분들 같으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물론 뭐 100%다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부분적으로 조금 하락하고 하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카피를 해서 올려드리면은 매매 습관이 잘못되어 있고 습관적으로 매매를 자주 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요것 이외에도 이제 뭐 다양한 차트 우량주 쪽,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차트 우량주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카피를 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장 흐름, 섹터 흐름, 또 주도주 흐름을 잡아내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저렇게 보셨다시피 한 표에 딱 있으면은 뭐가 또 잘 가고 어떤 게 좀 주도주로 지금 활약하는지 이런 것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링크 클릭하시고 나올 텐데요. 링크 클릭하시고 1334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인사도 해주시고요. 인증샷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박동기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간 링크도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빅매치 두 번째 테마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두 번째는 K방산 테마입니다. K푸드, K뮤직에 이어서 이제는 K방산으로 좀 시선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이런 폴란드 잭팟이 지난해 또 절약을 확인하게 되면서 K방산 이제 루마니아까지 진출을 한다. 이런 소식이 솔솔 들리더라고요. 자, 그럼 이유에서 이제 해설위원님 이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죠. 그냥이 아니라 상당히요. 네. 그래, 저는 이제 사실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한테는 방산주를 사서 가지고 가라. 이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제 참 욕심 때문에 더 좀 빠르고 네. 또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 하고
다른 종목들에 자꾸 눈을 돌리니까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볼륨이 커지고 이제 상승 흐름도 다른 종목들 못지않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K 방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K 방산 이제 최근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이제 지금 1,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이제 터지고 난 이후 K 방산 그러니까 한국의 방산 그 무기 생산 능력하고 무기 수준이 글로벌 시장에서 꽤나 많이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 K9 자주포라든지 K2 흡표 전차 그 현무 이런 다양한 그 지금 이제 수출의 주력을 이루는 이런 그 K 방산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유튜브를 통해서 상세하게 좀 보는 좀 약간은 좀 그런 취미도 좀 스트레스 해소 겸 해서 보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자, K 방산이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제 폴란드 쪽에 대규모 수출 성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어제였죠. 루마니아 쪽에도 이렇게 똑같이 그 폴란드하고 똑같이 지금 무기 체계 협력의 MOU 체결을 했다라는 기사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관련되는 세부적인 이제 본계약이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본계약이 이제 체결이 될 텐데 이제 루마니아 쪽에 만약에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들어가게 되면은 세계 10개국에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말 그대로 이제 명품 대열에 지금 올라서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무기 수요가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나토하고 서방국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그 무기 지원을 지금 급격하게 아주 강하게 지금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폴란드 등등 말할 것도 없고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 탱크라든지 기타 장갑차 다양한 무기들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자국의 무기 공백이 생기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채워 넣는 게 어디서 지금 채워 넣어야 되지 하다 보니까 무기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고 가격 싸고 가장 빠르게 지금 공장이 실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회사가 지금 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지금 변두리 수준이 아니라 CNN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미 한국의 방산 수준이 K 방산이 이미 메이저리그급 수준에 올라섰다라고 CNN 쪽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한 4대 또는 5대 방산 수출국이 지금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아마도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우리 그 K 방산에 대한 그 평가가 또 위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뭔가의 테마 이런 거 좀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K방산을 보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데 궁금한 게요. 사실 K방산의 위력은 쭉 뻗어나간다는데 너무 많아서 어떤 선수들로 쭉 좀 트레이딩을 해봐야 되나 안정적인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할 만한 아니면 좀 공략할 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있죠. 자, 1번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근데 그것도 많이 올랐던데요?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많이 오른 종목들만 계속 가요. 근데 이제 아까 방산 쪽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 안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K 방산이 유럽 쪽에서 이미 독일이나 미국 수준까지 지금 우리나라 그 방산 수준이 지금 기술적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가격은 또 싸죠. 예, 이미 지금 이제 그 규모의 경제 수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산 관련되는 종목들은 가격을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성을 봐야 된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보게 되면은요. 자, 이 회사는 지금 이제 하나 디펜스를 합병을 했습니다. 이미 알짜 회사죠. 하나 디펜스를 지금 합병을 한 데다가 주식회사 하나의 방산 부분을 지금 흡수 합병을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 그룹 내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말 그대로 자칭 타칭 미국의 가장 잘 나가는 방산업체 한국형 로키드 마틴을 지금 모델로 지금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구조 조정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제 K9 자주포 세계적으로 이미 뭐 유명 이제 모델이 돼버린 덴 그걸 지금 만드는 그 회사에다가 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한때 오고 갔던 하이마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이마스하고 똑같거나 또는 오히려 능가한다라고 평가를 받는 현무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그 해외 수주 모멘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견조하고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수주가 높으면은요 실적은 자연스럽게 지금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역시 지금 이제 직전 고점 돌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묵직한 흐름이지만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그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첫 번째 종목을 한번 보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또 선수가 궁금합니다. 어떤 선수죠? 한국 항공우주 봐야 되겠죠. 한국 항공우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항공우주 관련되는 종목으로 지금 봐야 되는데요. 이제 군수 산업이죠. 그러니까 항공우주 이렇게 이름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항공기의 기체 부품 그걸 지금 이제 일단 만드는 데다가 지금 그 현재 그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FA-50 경공격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죠? 이거에 대한 지금 수출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차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KF-21 자 이것도 지금 이제 만드는 게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시제품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체 부품 쪽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FA-50 경공격기 이미 납품이 지금 본격적으로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납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또 필리핀 등 지금 수주 논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회사들이 그 나라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자 차트 흐름을 지금 한번 보면은요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다소 좀 이제 조정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121선에서요 상승 추세에 대한 흐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 실적 성장 수주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볼 때 한국 항공우주도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한국 항공우주까지 또 두 가지 다 K방산 섹터에서 보게 됐습니다. 자,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규 해설위원님의 결정적 한방 종목은요. 잠시 뒤에 저희가 또 공개할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올림픽. 네, 오늘 박동기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들어오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시장 궁금증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QR코드 보이시죠?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1334번 누르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마루님, 부율님, 세연님 등 와주셨는데 또 댓글 다양하게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노른톡방 들어오는 거 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박동기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높이 뛸 종목, 멀리 갈 종목 궁금하실 텐데 먼저 높이 뛸 종목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A스토리입니다. A스토리요. A스토리. 스토리가 네. 있나요? 스토리가 있죠. 많죠. 네. 어떤 스토리죠? 한때 핫한 스토리가 있었죠.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저 너무 재밌게 봤잖아요. 보셨어요? 전 못 봤습니다. 굉장히 또 핫했는데. 네, 뉴스로만 많이 봤는데. 네. 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네. 그렇죠. 어떤 이슈가 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항상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지금 핫하게 이 종목이 좀 주목을 받았었죠. 이제 우영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우리나라 이제 K 컨텐츠를 대표하는 뭐 CJ EN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나름대로 지금 규모를 갖춘 또
능력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K 컨텐츠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죠. 사실상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 이제 빅 히트를 치면서 여전히 지금 해외 쪽에서도 또 이제 히트를 지금 치고 있는 뭐 그런 중이죠. 진행 중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K 컨텐츠, 뭐 A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컨텐츠 관련되는 이제 종목들을 여전히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 정보사 리포트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이제 K 한류 관련되는 이슈라든지 역시 또 가장 뭐니 해도 또 중국과의 어떤 그 모멘텀, 중국의 이제 그 도시 그 봉쇄 해제, 또 국경 봉쇄 해제, 자, 이런 부분들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K 컨텐츠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 중국하고 이렇게 이제 또 비자 발급 서로 뭐 보복 조치하면서 조금 주춤했지만 이제 조금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한국에서도 비자 발급 해제 중단, 중국도 중단 해제 적극 검토.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전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리오프닝 관련되는 섹터 내에서 또 컨텐츠 관련주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자, 그 중에서도 자, A스토리 종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그 해외 쪽에서 국내에 OTT 관련되는 회사,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라든지 또 뭐 디즈니 플러스 뭐 등등 많죠. 자, 이런 회사들이 국내 컨텐츠 기업에 투자를 아주 과감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요. 예전에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투자 규모를 지금 늘리고 있다 그래요. 자,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받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자, A스토리다. 예,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죠. 자, 우영우 스토리 이게 이제 빅히트를 내면서 요거 이외에도 뭐 킹덤이라든지 킹덤 이런 게 지금 이제 게임 쪽으로도 막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서 원래 장사가 영업이 지금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아마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원래 영업이익이요 전년 대비해서 한 58% 정도 증가. 사실 이제 굉장히 원래 다 어려웠잖아요. 어닝 쇼크 나오는 종목 회사들도 꽤 많이 나오는데 특히 뭐 IT라든지 경기 민감주 쪽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4분기까지 실적 발표를 하면은 연간 실적까지 나오게 되는데 자,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기대가 된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에서 지금 한번 보면은요. 오늘 지금 나름대로 지금 그 반등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인 기술적 흐름도 전체적인 최근 들어서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이지만은 하반 경직성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볼 때 직전 고점이 27,800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이런 흐름이었었는데 이 회사 A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컨텐츠 관련되는 그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바닥을 타지고 올라오는 A스토리 기술적인 흐름 그리고 향후 성장성 그리고 또 실적 전망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점 좀 잡고 싶은데 기술적으로 좀 어떻게 매매를 먼저 들어가야 될지 목표가는 어디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매수가 목표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그 바닥권을 다지고 지금 이제 나는 바닥 나왔습니다라는 이런 지금 상태 양봉을 지금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은 다소 조금 쉬어갈 수도 있고요. 또 월요일은 자, 분위기가 조금 좋으면 장대 양봉을 하나 더 뽑을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장대 양봉 다음에는 하루 쉬어가거나 또는 장대 양봉을 하나 더 뽑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단 그 매수 가격을 조금 지금 이제 그 정시 자체가 조정 사이클이기 때문에 오늘 26,400원, 450원에 끝났으면은요. 26,000원에서 26,500원. 예, 월요일 시가가 어디 나올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200원, 200-300원, 마이너스 200-300원 정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크게 무리가 없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직전 고점에서 다소 기술적 저항을 받을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은 3만 원까지 보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아래쪽으로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은 25,000원 요 자리를 완전히 이탈하는 24,500원 선을 자, 손절 라인으로 잡고 자,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스토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 잘 전해주셨고요. 빠르게 멀리 뛸 종목도 궁금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전문,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실지요? 그 IT 쪽에서 한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를 지금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이녹스 첨단 소재 하게 되면은 FPCB라든지 또 반도체, 그것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디스플레이, OLED 쪽이죠. 자, 이쪽을 담당하는 소재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번에 지금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이 4분기 실적이 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뭐 예상했던 수준이고요. LG전자 같은 종목들 뭐 실적이 안 좋았는데 주가 지금 계속 올라가죠. 이미 이제 실적이 바닥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공감대, 기대감이 지금 이제 그 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이제 마찬가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작년 4분기하고 그래서 실적, 그리고 이제 공장 가동률이 4분기가 저점이냐, IT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죠. 4분기가 저점이냐, 원래 1분기가 저점이냐,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반기는 회복된다. 이거는 뭐 거의 지금 90% 이상이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 저점, 공장 가동률도 거의 저점이 나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꽤 많죠. 그래서 이제 결국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TV, 그리고 또 반도체, 자, 이런 그 전방 산업의 이제 수요 회복 기대감, IT 사이클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다. 전방 산업 수요 회복 기대감을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소재 산업이기 때문에요.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가장 먼저 실적이 회복되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의 이 소재가 대부분이요, OLED 패널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에 대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OLED 패널이 지금 그 TV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TV나 스마트폰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스마트폰 쪽하고 태블릿 PC, 그리고 노트북 쪽까지 이제 앞으로는 OLED 패널이 더 이제 그 확산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까지도 OLED 패널이 장착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 말 그대로 이녹스 첨단 소재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신사업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긍정적이다. 자, 이렇게 지금 보고요. 자,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그 매수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지금 35,000원대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역시 뭐 오늘 마감가 에서 35,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면은 뭐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은 4만 원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아래쪽으로 밀리게 된다 그러면은 32,500원 선, 21선 근처 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멀리 뛸 종목이라고 알려주셨고요. 35,000원 매수가, 목표가 4만 원까지 눈높이를 높여보시고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설위원님은 또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투자 올림픽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도 잘 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동기 전문가의 또 온라인 무료 방송 원하시는 분들, 과학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알고 싶어요 하신다면은 유튜브 검색창에 리드온 TV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수요일 온라인 또 무료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월요일 날 다음 주 박동기 전문가님과 함께 또 무료 방송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투자 올림픽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